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의 단합과 분열이 아니라 지금은 변화 혁신이 우리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변화 혁신을 위해서 어떤 물꼬를 틀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당대표 사퇴랑도 연관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사퇴란 말씀 안 드리잖아요. 네? 한번 행간을 책임지라는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대안이 없으면은 비대위원회에 준하는 혁신을 통해서 정말로 과감한 변화 혁신의 경쟁을 해보자. 네. 윤상현 의원은 사퇴에도 대안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퇴가 아니라 혁신위를 띄워서 혁신 경쟁을 좀 해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사퇴 말고 혁신위,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김성원 의원님. 사실 민주당에서 먼저 혁신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재명 대표를 뭐 사퇴해라, 뭐 내려와라, 막 이거 있었는데 거기에서 혁신위를 구성해서 했었는데 먼저 해보신 입장에서 혁신이 어떻습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내부 속사정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기현 대표 사퇴 여부는 역시 대통령실과의 소통의 결과라고 보여지고, 김기현 대표로서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강서구청장 그 후보 추천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워크숍에 오시고 나서 갑자기 이제 공천으로 바뀌었고, 특히 그 공천 대상자 후보자가 김태우 후보, 즉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사면 복권시켜서 후보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과연 김기현 대표가 혼자 온전히 질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한 절충안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하되 뭐 혁신안을 하자, 또 뭐 단결을 하자, 아니다. 원외위원장들의 뜻도 대통령실에 용감히, 그러니까 결기 있게 네.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내년 총선 관련해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김태우 후보라는 어떻게 보면 문제 많은 후보를 공천했던 대통령실이, 혹은 김기현 지금 현 대표 체제가 내년 총선 공천에도 대통령실의 의중에 따라서 한다면 본인들의 공천권이라든가 위치가 불안해질 것이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서병수 의원님이라든가, 서병수 의원님은 이제 부산진구 갑에 대통령실의 모 비서관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런 함합평이 있고, 또 하태경 의원도 거기에 대통령의 40년 지기가 온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떤 한 분은 피했고, 알아서 수도권으로 피했고, 한 분은 왜 대통령실 의중만 따라가느냐라고 하면서 김기현 대표에게 결기 있게 전달하라고 하는 건데요. 혁신위는 그 중간적인 절충안인 것 같습니다. 혁신위를 만들어서 네. 단합 단결보다는 혁신을 해야 국민의 뜻을 좀 더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충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새 김기현 체제 2기 지도부 명단이 지금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거론됐었던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일단 지명직 최고위원회 김예지 의원, 사무총장의 이만희 의원, 조직부총장의 함경우 원외 인사입니다. 수석 대변인 박정하 의원, 선임 대변인 윤희석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의 김성원 의원이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원외 인사들도 상당히 있고요. 네, 원외 인사들도 상당히 있고, 윤희석, 함경우 등이 지금 원외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수도권 인사들도 상당합니다. 뭐 김성원 있고요. 네, 이 윤희석 이 대변인도 사실 이 수도권 인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수도권 부분에 좀 치중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인사들은 다 빠졌다라는 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인사가 말이 도는데 이 말 도는 게 맞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또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말씀해 보시죠. 지금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 일단은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단순한 김태우 후보자 공천 잘못이냐, 아니면 국정 운영에 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추석 때 시장 돌면서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야, 이번 선거 국민의힘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야당과 소통 안 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이미지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과 협치, 소통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국민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인선을 보니까 네.
생각했던 거 이외에 네. 굉장히 뜻밖의 인선인데요. 사실 이제 성일종 의원도 후보에 올랐었는데 네. 성일종 후보께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이름을 일단 김건희 특별법도 만드시려고 한 분인데 그거에 비춰봐서는 상당히 좀 뭔가 수도권에 좀 인사도 등용하고 뭔가 변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9월 셋째 주와 10월 둘째 주 4주를 지금 차이를 두고 같이 좀 비교를 해본 건데 9월 셋째 주 때는 민주당이 26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36%로 기사 제목처럼 10%포인트가 올랐죠. 반면에 국민의힘은 41%였는데 32%로 9%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윤 대통령 39%였는데 33으로 6%포인트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서울에서 10%포인트가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거. 민주당이 잘한 걸까요? 딱히 국민에게 뭔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면도 있지만 현장을 다녀보면 국민들께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민생이었고요. 좀 먹고 살기 힘들다. 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너무 야당 탄압을 하는 거 아니냐. 그 두 가지 목소리를 예전에는 사실은 말씀 안 하시다가 굉장히 용기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이 다행히 지금 계속 2년보다는 뭔가 개혁 입법 이런 쪽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인 야당 우선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무총리 교체라든가 한동훈 장관 뭐 파면이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수용을 하셔야 대통령실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한길 지금 국민소통위원장인가요? 네. 보겠습니다. 이 앞서서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 자주 봅니까? 한 달에 몇 번은 봅니다. 통합이 보고사항만 들고 가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 꼭 필요하겠구나 싶으면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독대를 하는데 꼭 내가 맡은 이 롤인 이 통합이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대통령하고 뭔가 소통이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김승원 의원님. 네. 사실 김한길 위원장은 근데 여권 인사라고 하기만은 좀 어렵기도 해요. 여야를 다 지금 오며 가며 아우르는데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의힘의 뭐 혁신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안철수 의원 목소리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여와 야를 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네. 대통령실에 안철수 의원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좀 미워하시는 이준석을 네. 제명하고 본인이 새로운 그 제3지대랄까요? 아니면 통합의 자리에 한번 위원장이 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제 비추신 것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또 지금 분당 간마저 김은혜 수석이 지금 그 분당에서 행사를 좀 다니고 있거든요.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김은혜 수석이 수원에 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수원에는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수원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신데. 예. 그래서 지역에서는 김은혜 수석이 온다는 얘기가 활동이 전혀 없어서 그런 위기감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저런 메시지를 페북으로 계속 대통령실에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한길 씨도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제 이 총선을 갖다가 이끌어갈지 고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여야를 아우르는 또 중도층에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후보군으로서 거론이 된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는데 네. 글쎄요, 꼭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너무 변동이 심해서 저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이르면 오늘 당무 복귀 가능성 비명계 껴안기 나서나라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이후에 계속해서 이 공개석상에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퇴원은 했는데 그럼 언제 당무에 복귀하는 것이냐. 건강 상태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권칠승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대했던 것보다는 체력 회복이 좀 더디고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그 체력이 회복되시면 가급적 빨리 복귀하겠다는 게 대표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김성원 의원님. 네. 오늘 복귀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오늘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네. 당부는 꼼꼼히 보고받고 계시고요. 또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직접 당직자 저에게도 전화를 주셔서 네. 어떤 점이 어떻게 이제 해결되는 건지 꼼꼼하게 물어보시기도 해서 당무 파악은 이제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주 내라고 하셨으니까 네. 예, 곧 하실 거는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단식 24일이면 회복에는 그 두 배의 시간이 든다고 하는데 복귀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건강 관리는 계속 진행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안에 복귀를 하긴 하는데 오늘은 못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복귀하면서 가장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징계냐 탕평이냐 당 통합 위한 이재명의 결단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체포동의안 가결, 이 가결자 색출 얘기가 계속 있었고 실제로 청원도 올라왔었죠. 5명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는 가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5명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를 청원합니다라는 징계 청원도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만 명이 넘게 이 청원에 동의를 했고 5만 명이 넘으면 이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답변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왔어요. 요 얘기 징계냐 탕평이냐 김성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사를 넘나들고 극한의 그런 곳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네. 다시 이제 올라오시고 그래서 그런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부처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 모든 포용할 게 다 것이다. 포용하고 그런 느낌을 주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과거일로 징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저도 쉽지는 않고 법률상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는 이제 통합이 아니라 단결을 해야 될 때인데 네. 그 단결에 반하는 행위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 점은 사실은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징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어떤 분 징계하셨죠. 네. 이현주 전 의원이신가요? 네. 예, 그런 일들이 총선을 앞두고는 사실은 단결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통합이 아니라 네. 그런 일들이 양쪽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 쪽도 그렇고 단결을 강조하면서 하나 되어서 네.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자.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언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징계도 좀 언행을 앞으로 하는 분들에 앞으로, 대해서 예, 있는 예,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한 사람들? 앞으로 하는 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한 건 오케이 알겠는데 앞으로 단합하자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다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해당 행위다. 이거는 징계 안 할 수 없다라는 입장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장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